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유전자가 뭐길래 유전자에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고 가장 간단하게 제가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전이 뭐죠? 부모님의 성질이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어쩌면 너희 아빠께 똑같이 닮았냐는 표현을 써요. 성격이나 네 하는 그 모습들이 내가 싫어하는 아빠랑 똑같다는 것을 할 때 어쩌면은 모든 게 다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흔히 엄마들의 투덜감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진료실에 있으면은 모녀가 왔을 때는 굳이 누가 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생긴 모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정말 유전자의 힘,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책도 있죠. 실제 어쩌면은 이렇게 이 모든 부분들까지 내 자식이 날 닮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놀라갈 텐데, 그것처럼 생김새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특성, 성질, 이런 부분까지, 근데 질병까지도 사실은 유전된다고 하죠. 아빠의 그 DNA 정자를 통해서, 엄마의 DNA는 난자를 통해서, 수정자를 통해서 양쪽 부모의 성질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유전은 되게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동시에 유전자 연구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 인구가 지금 한 70억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플갱어라는 표현을 쓰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누구도 그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모두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인류 또는 지나온 인류 중에 적어도 나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 지점도 개인의 유전자의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흔히 유전자 하면은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 무엇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동안 잡고 싶었던 화성 연쇄 살인 범인이 어떻게 잡혔는지 여러분들 스토리에서 봤죠? DNA 통하여서 40년 전에는 DNA 분석 기술이 없다가 다행히 그 머리카락이나 어떤 범인의 채취 같은 부분들이 나중에 훗날 DNA 분석이 됐고, 또 전체 이 수감자들에게 DNA 채취가 되는 그런 법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죠. 최근에는 아예 그 몽따주 자체를 DNA로 그리기도 해요. 프랑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실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어두운 곳에서 범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범인 얼굴을 기억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범인이 남겨놓고 간 흔적, 혈액이든 또는 점액이든 그런 DNA를 추출하여서 인종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 알 수 있고, 키도 예측 가능해요. 쌍꺼풀이 있는지, 광대뼈가 나왔는지, 피부 톤이 어떤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DNA만 가지고도 그 범인의 몽따주를 그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작년에 키스트에서 국가연구사업으로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수십 년이 지난 것을 예측해 주는데 그것도 DNA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처럼 DNA 속에는 두 가지, 부모의 형질이 넘어온다는 그 무엇,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 무엇이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 DNA에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부터 DNA의 제가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 여러분도 혹시 염색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고령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찬스가 높아지는 다운 증후군, 이런 염색체 질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염기란 말 들어봤나요? 오늘 이번 공부를 좀 깊이 하게 되면은 이제 염기 얘기 자주 하게 될 텐데요.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ATGC라고 하는 네 가지 그 최소 단위의 물질 염기, 막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그 책을 보시면은 책 한 권 한 권을 염색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모두 23권의 책, DNA 가닥 안에는 23권의 염색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 하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운증후군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책을 피면은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글자와 문장이 있죠. 글자를 염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DNA로 보면은 문장, 센턴스를 우리가 유전자, 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책을 염색체, 그리고 책 안에 있는 글자를 염기, 그리고 글자로 이루어진 그 문장은 유전자라고 해요. 23개의 책이 있고요. 우리 몸속에는 이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우리 몸속에는 약 30억 개의 글자가 있어요. DNA 안에는. 이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 즉 유전자는 약 2만 개 내지 3만 개 정도가 있어요. 한 문장, 한 진에는 약 한
만 개 정도의 글자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프리퀀시라는 단어가 프리컴시로 바뀌었을 때, n이 m으로 바뀌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뜻이 바뀌지 않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변이고요. 근데 중간에 베이스가 VS,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뜻이 달라진 연기는 그 전체 책의 스토리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변이도 있어요. 이런 변이, 즉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 변이가 듣고자 하는 그런 변이이고, 이 변이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지구상의 누구도 이 변이가 모두가 다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글자 이 30억 개 중에는 약 1000만 개 정도의 위치에서 변이가 있으니까 한 300개 글자 중에 하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변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유전자 검사고, 그 다른 변이에 따라서 질병도 다르게 예측하고, 개인이 술을 잘 마시는지 커피를 잘 마시는지 이런 개인 소인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변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노타입 얘기만 마저 할게요. 유전자 타입을 진 타입, 지노타입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나 그 위치에서는 변이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서는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AA라는 것이 정상인데 한쪽 부모가 A가 아니고 T로 바뀌는 경우, 이걸 AT, 그리고 양쪽 모두 바뀌는 경우 TT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AA에 비해서 AT가 약간 위험도가 높아지고 TT가 좀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 흔치 않은 변이가 왔으니까 양쪽 부모로부터. 그래서 누구나 그 위치에서는 세 가지 지노타입이 있어요. 모두가 정상, 한쪽만 변이, 양쪽 모두 변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면은 남들에 비해서 뭐 1.2배, 1.5배 이렇게 리스크, 위험도를 계산할 때 이 변이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따라 달라진다는 것 정도만 오늘 아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유전자가 무엇인가, 부모의 성질이, 부모의 어떤 질병적 특성이나 개인의 특성들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는 것이, 이 변이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 특징, 염색체는 책이고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전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하나의 글자는 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억 개의 글자, 그 중에 약 1000만 개 정도의 변이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한다는 것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